그 종이 한 장이 제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엔 그냥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액자 뒤에서 툭 떨어진 접힌 종이 한 장. 그런데 펼쳐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맡긴 적 없는 권한과 함께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올해로 72살이고요. 대전 유성구에서 남편 박정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도서관 사서로 30년을 일했어요. 책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좋아했죠. 말보다 먼저 생각하고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조용한 삶이 어느 날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김태우는 올해 44살이에요. 제가 낳은 자식이니 제 눈에야 곱게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은 착한 편이에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조금 약했어요. 갈등이 생기면 슬쩍 빠져나가려 하고 불편한 상황은 못 본 척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싸움이 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였죠. 그게 어른이 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서지연은 41살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또렷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집안일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 계약서는 종류별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고 가계부도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죠. 태훈이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지연이가 다 챙겼거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잘한다는 것과 주도한다는 건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우리 집은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편이에요. 명절엔 다 같이 모이고 생일엔 케이크도 자르고 손자 돌봄도 제가 가끔 거들어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 아래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회사 아세요?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였고 서류도 지연이가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말한 건 결정 다음 날이었어요. 통보였죠, 사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태훈아, 이런 건 미리 상의하면 안 되겠니? 아들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좀 걸렸어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어른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몇 주 뒤엔 집 수리 업체를 새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다 끝난 뒤에 들은 얘기였어요. 그때 옆에서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모르셔도 된다고요. 아니, 몰라도 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꼭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배려처럼 들리는데 속은 뭔가 달랐거든요. 따뜻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나이 드니까 이런 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요. 남편은 그냥 흘려듣는 편이에요. 제가 여보, 요즘 지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면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쁜 거지. 하고 넘겨버려요. 남편은 원래 그래요. 갈등보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날도 저 혼자 생각을 접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이상하다 싶었던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날이에요. 통장 문제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였어요. 예전에 아들 명의로 조금 맡겨둔 돈이 있었거든요. 급할 것도 없고 그냥 확인만 하려고 물어본 거였는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지연이한테 물어봐요. 지연이가 그쪽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잠깐 멍했어요. 제 돈 얘기를 하는데 왜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해요? 분명히 이상했어요. 뭔가 찜찜하고 깨름칙한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그래, 바쁜가 보다. 지연이가 대신 보는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처음 확신이 생긴 날은 우편물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나갔는데 지연이가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어요. 이미 편지를 2장 손에 들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뭔가 당황한 것처럼 얼른 몸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지연아, 우편물 왔어? 하고 물었어요. 지연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 없었어요. 이건 태훈이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겨드랑이 밑에 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 이름이 적힌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멀리서 봤지만 박영숙이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30년 사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글자라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와요. 그날 저녁 우편함을 다시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었는데, 지연이는 없었다고 했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됐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왜 먼저 나갔을까? 왜 당황한 표정이었을까? 왜 봉투를 몸 뒤로 숨기듯 들고 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제가 스스로를 막았어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우리 가족인데. 그 설마라는 말 하나가 그때까지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문구가 떴어요. 분명히 제가 쓰던 번호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직접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였어요. 지연이가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려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최근에 은행 비밀번호 혹시 바꾸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은행 비밀번호요? 왜 며느리가 제 은행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죠? 그 환한 웃음 뒤에서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웃고 있는데 따뜻하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자리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비밀번호를 물었지? 왜 하필 지금?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라는 말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열었을 때 잔액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문제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이상해? 지연이가 내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까 대신 관리해 주려는 거 아니겠어. 좋은 마음으로 한 거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마음이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남의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 앞에서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겠죠. 하고 돌아섰어요. 그 며칠 뒤였어요. 현관 도어락 때문에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친척이 오실 예정이라서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도어락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임시 번호는 제가 직접 드릴게요. 이상했어요. 도어락 관리자가 며느리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 문 비밀번호를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속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 관리 앱도 지연이 휴대폰에만 설치돼 있었어요. 태훈이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지연이가 다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참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가 드니까 별걸 다 신경 쓰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어락까지 어디까지인 거죠? 그 무렵 은행에 직접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들 명의로 맡겨둔 돈 중에 일부를 제 통장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 앉았더니 직원 이민재 씨가 뭔가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잠깐만요.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이민재 씨가 화면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 계좌에 최근에 금융대리인 위임 관련 신청 이력이 있는데요. 혹시 직접 신청하셨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위임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이민재 씨가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직 완료된 건 아니에요. 신청 접수 단계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태로 멈춰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 이런 이력이 있으면 고객님께 꼭 확인을 드려야 해서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신청 접수 단계. 완료는 안 됐지만 누군가 시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 동의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첫 번째 든 생각은 혹시 내가 잊은 건 아닐까 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들이 제가 부탁한 걸 처리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은행 직원이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위임을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요. 이민재 씨는 중립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이력 확인 서류를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본인 확인 후에 취소 처리도 가능하고요. 저는 예 해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을 나오면서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는데 그것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에 누군가 손을 대려 했다는 게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구일까? 아니,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게 무서웠어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들 아내잖아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좋은 마음으로 한 거겠지 할 것 같았거든요. 저 혼자 서류를 안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며칠을 그냥 지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연이가 오면 웃으면서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지연이 얼굴을 보면서도 그 화면에 떠 있던 위임 신청 이력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거실 가족사진 액자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오래됐다고 새 걸로 교체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라 했어요. 사진 액자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연이가 새 액자를 사왔고 거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잠깐 안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나간 뒤에 거실에 나왔는데 바닥에 떼어낸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뒷판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종이였어요. 접힌 종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메모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종이 위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칸들. 칸마다 뭔가 적혀 있었는데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읽혔어요. 그런데 천천히 눈이 맞춰지면서 한 단어가 보였어요. 위민. 그 아래에 이름이 있었어요. 박영숙. 제 이름이었어요. 그제야 제일 위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융 대리인 위임 신청서 초안.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완성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던 계획. 은행에서 들었던 위임 신청 이력, 비밀번호 질문, 우편물 선점, 도어락 관리자 변경.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연결됐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가 아니었어요. 설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환했고 거실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이제는 모른 척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보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그 종이가 계속 펼쳐졌다 접혔다 했어요. 금융 대리인 위임 신청서 초안. 위임인 박영숙.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쓴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 종이에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가 두려웠어요. 이 집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은 혼자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밥뜸 들이는 시간 맞추고 국감 보고 상 차리는 그 익숙한 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맞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도 제 손에 종이가 있었어요. 안방 서랍 속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아들 태훈이가 오는 날은 이틀 뒤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들이대는 건 아직 아니다 싶었거든요. 아들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어요. 그 이틀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졌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말을 걸면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그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이 계속 보였거든요. 드디어 태훈이가 왔어요. 주말 저녁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녁을 차렸고 다 같이 밥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때를 봤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태훈아, 오늘 나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지연이도 저를 봤어요. 표정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종이 2장을 꺼냈어요. 액자 뒤에서 나온 위임 신청서 초안, 그리고 은행에서 출력해온 위임 신청 이력 서류 2장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밥상 위에 내려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 지연이가 종이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딱 1초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1초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바로 표정을 되돌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청소하다가 액자 뒤에서 나왔어. 지연이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알아보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실제로 진행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기다렸어요. 실제로 진행한 건 없다고요. 지연아, 이게 뭔지는 알아? 지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위임 신청서 초안이에요. 그게 뭔지는 알고 있구나. 지연이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위임인 이름이 누구야? 어머니요. 내가 써달라고 했어? 아니요. 내가 부탁했어? 아니요.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어? 지연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거든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나왔네요. 먼저 태훈이한테 물어볼게.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굳어 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는 알고 있었니? 침묵이었어요. 거실이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밥 먹던 것보다 더 무거운 게 가슴 위에 올라왔어요. 모른 게 아니었구나.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구나.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혹시 내가 늙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눌러왔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이 적힌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밀려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44년 전에 낳은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아,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아.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거 다 알아.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있잖아. 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건 살림이 아니야. 이건 내 이름으로 내 권한을 가져가려 한 거야.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목소리를 낮췄어요.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랑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임 신청을 하는 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지 몰라?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한테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지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통장 비밀번호 물어봤지. 도어락은 내 휴대폰으로 관리하고 있었지. 우편물은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갔지. 그리고 이 종이는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어. 하나씩 말하면서 저도 몰랐던 게 선명해졌어요.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으면 그냥 오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다 한 사람한테서 나온 거잖아. 지연이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태훈아.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는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어? 아들이 천천히 말했어요. 몇 달 전에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금융 관리를 도와주려 한다고. 저는 그냥 나쁜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한참 아들을 봤어요. 나쁜 뜻이 아닌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요.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말해야겠다. 지금 다 말해야겠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 집에서 나는 뭐야?
지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작게 말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집에서 나는 어머니였어? 내 우편물을 내가 먼저 보지 못했고, 내 통장을 내가 관리하지 못할 뻔했고, 내 집 문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하지 못했어. 이게 어머니 대접이야? 지연이 입술이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집에서 내가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했어. 내가 모르면 편하고, 내가 관여 안 하면 쉽고,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웠지만 목소리는 안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지연이가 했던 그 말을 다시 꺼냈어요. 그 말 기억해?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 몰라도 된다는 게 배려야? 아니야. 내가 알 권리를 빼앗은 거야. 지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연아, 그 종이를 왜 액자 뒤에 넣어뒀어? 지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정식으로 진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만 해두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만 해두려고. 그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할 거야. 저는 종이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 위임 신청서는 없던 일로 한다. 은행 이력은 이미 취소 처리했어. 앞으로 내 금융 관련 어떤 것도 내 동의 없이 건드리는 일은 없어야 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두 번째, 저는 아들을 봤어요. 태훈아, 너는 이 집에서 내 아들이야. 아내 편도 좋아. 그런데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건 편드는 게 아니야. 그건 배신이야. 아들이 눈을 감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들렸어요. 제대로 들렸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의 규칙은 다시 세울게.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거실에 오래 남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밀려나는 사람도 아니야. 앞으로 이 집에서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우편물은 내가 먼저 봐.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집문 비밀번호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해. 그리고 이 집에서 결정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속에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이제 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연이가 말수가 줄었어요. 처음 한동안은 어색했어요. 저도 어색했고 지연이도 어색했겠죠. 그런데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어. 거짓 편안함보다는 진짜 어색함이 나으니까요. 우편함은 제가 먼저 열게 됐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게 달라진 거예요.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도어락 관리자도 바꿨어요. 남편이 그날 저녁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말 잘했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진작 들을걸.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진작 들을걸, 이라는 말. 아들은 그 다음 주에 혼자 왔어요. 지연이 없이 저 혼자 있을 때 왔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여쭤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44살 먹은 제 아들이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야 해. 어머니가 괜찮을 거라는 건 내 생각이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완벽한 사과는 없어요. 완벽한 가족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저는 모르셔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리는 제가 지킨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존중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야 와요. 단호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그게 제가 이 집에서 배운 가장 늦은 교훈이에요.